예, 오늘 저의 발표 목차입니다. 현재 이 배경과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고, 강소대학이 뭔지, 물론 이름에서, 이제 명칭에서 이제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지만, 강하고 작은 대학을 강소대학이라고 합니다. 강소대학이 뭔지 한번 좀 정의를 사전에 내려봤고요. 그리고 그 강소대학에 대한 사례를 어떻게 파악하고 검토해 봤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는 미국, 그리고 동부, 그리고 미국의 중부와 서부, 그리고 아시아, 유럽, 이각 권역별 그 강소대학의 사례를 짧게는 2개, 많게는 4개 정도를 이제 담았고요. 그 각 권역별 그 강소대학들이 지난 10년 전에 어떠한 전략과 방향으로 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했는지 그것들을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고 추출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학들이 현재 자국 내에서 어떠한 순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랭킹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시사점을 도출한 말을 통해서 국내 대학들이 강소형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방향성을 설정해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현재는 이제 팩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예측과 추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팩트입니다. 한 10년 후 2023년도가 되면 한 23만 명의 고교 졸업사 수 학령 인구가 줄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도가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신생 초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즉 미달하는 대학이 대부분을 속출하게 되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경영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호남, 대경, 충청, 강원권의 경우 2023년도가 되면 60% 이하의 충원율을 보인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들이 다양한 외부 자극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국고 조건을 받기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은 평가라든가 서열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거에 의해서 대학을 경영해야 되는 환경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또한 평가는 점차 섬사화되고 있고, 그 평가라든가 서열화는 각종 매체라든가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다양화되고 있다는 게 대학의 운영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 성장률이 높은 대학은 수도권에 소재하면서 소규모 대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대학이 학생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강점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속가능 성장성에 대해서는 소규모 대학이 더욱더 가능 성장률이 더 높다는 걸 결론을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포인트를 좀 찾았습니다. 먼저 미 동부입니다. 아이비리그가 있는 곳이죠. 제가 소개해드릴 대학은 웰즐리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웰즐리 컬리지인데요. 어떤 대학이냐면 재학생은 2,300명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대학입니다. 특징으로는 여성만 들어가는 여성대학입니다. 여자대학. 1870년도에 설립이 됐고 주요 분야는 인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 누가 유명인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힐러리 클린턴과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이 졸업을 한 대학입니다. 국내에서도 정몽준 전 의원님의 아내분께서 여기를 졸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교수 인당 학생 인원이 약 8명 정도로 소수로 이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 내에서는 가장 술과 마약을 멀리하는 그런 교육 중심의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교류와 학술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이 여성대학으로서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리기 위해서 이 학교는 지도자를 꿈꾸는 여성들을 선발하고 있는 그런 그 역사가 있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밑에 파란색 네모칸 안에 있는 웰즐리 후원 클럽 및 워싱턴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그러니까 웰즐리는 선배와 후배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 학생들이 웰즐리의 선배님들이 현업에서 지금 있는 부분을
이 현업에서 하는 부분들에 인턴십으로 참여를 해서 그분들로부터 다양한 스킬과 사회에 대한 역량 그리고 요구되는 어떤 능력들을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끈끈한 웨즐리 동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안에서 웨즐리 동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해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학교로 투자를 하는 기부의 행위가 상당히 높은 그걸 통해서 재정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또 소규모 대학이지만 주변에 있는 MIT나 다트머스와 교환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커리큘럼에 있어서는 어떤 아이비 리그보다도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의 일본에 있는 도요타 공업대입니다. 재학생은 425명, 극소형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도요타라는 그룹에서 설립을 했고요. 이 학교는 단일학과입니다. 여러 개의 대학을 학과를 두지 않고 단일학과고 학자와 그러니까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학자와 기술자를 동시에 육성한다는 것이 교육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체 운영 기금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지원금도 상당하기 때문에 재정 수준이 탄탄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단일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인재 육성과 그리고 탄탄한 운영 기금 활용을 통해서 수요자, 기업과 사회라는 수요자 맞춤형 그런 인재를 육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입니다. 유럽에서는 제가 그 워릭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지난 2000년 클린턴 초청 자리에서 워릭대는 역동성과 질, 기업가적 열정을 지닌 영국 대학의 표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학을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요. 이 대학은 최초에 설립될 당시에는 정부 지원금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던 대학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수성을 탈피하고 행정 조직의 개편이나 강력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대학원 과정 등의 신설 등을 또 실시를 했고 해서 재정 구조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체 재정이 탄탄한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2010년 이후에 취임하신 다양한 대학의 총장님들, 그러니까 대학 경영자님들께서 강수형 대학에 대한 의지를 많이 표력하고 계십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제 결론을 내리면 그 도전 정신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라는 강한 기술력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만족도 서비스를 이끌고 또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어떤 조직력이 강한 대학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강하고 의사결정이 빠른 그런 대학을 강수형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